일단 962번부터 풀이합시다. 부류기 여기다. 맞다, 문제 복잡하다, 그지? 오른쪽 그림 같이 무리함수 y는 fx가 있고요. 그 녀석의 역함수 f 인버스가 있습니다. 뭐 f는 무리라면 f 인버스는 당연히 2차기는 하겠지. 지금 그거는 필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a와 d가 있는데 fx 위에 저기 조그맣게 있는데 인버스 위에 이 y는 x 대칭 이동을 시킨 점을 뭐 각각 cd라고 하나 봐요. 수직이다라는 말로 했구나. 수직이면은 당연히 대칭 이동 됐겠지. 그치? 역함수 쪽이고 역함수 자체가 y는 x 대칭이니까. 어쨌든 그때 BD는 X축에 평행하게 놨대. 그게 힌트 아닐까? A의 좌표가 1,2래요. 그러면은 일단 B는 2,1이 됩니다. 그런데 걔와 X축의 평행과 Y좌표는 1인가 봐요. X좌표는 모르겠어요. 그때 F1에서 F 인버스의 1을 빼보겠대. F의 1은 뭐야? 요게 fx고 fx 위에 1,1을 지나니까 2다, 그치? 근데 빼서 6이 되려면은 f 인버스의 1은 얼마다? 마이너스 4가 나오나 봐. 그러면 역함수가 1, 마이너스 4를 지나면은 f는 마이너스 4,1을 지나겠지. 맞죠? 여기가 뭐네요? y좌표가 1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4네요. 요 얘기 하고 싶었나 봐. 끝. 그럼 이제 ABD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뭐야? 끝났잖아. X축과 평행하게 놓여있는 얘를 밑변으로 생각을 하면은 6입니다. 높이에 해당, 삼각형 맞지? 삼각형인데 색칠을 왜 저따위 식으로 해놨지? ABD가 아니니? 맞는데? 그림이 이상하네. 삼각형 ABD입니다. 삼각형. 그럼 높이는 그냥 이걸로 바라보면 되겠다. 그렇지? 요 높이 얼마? 1. 끝. 답은 3. 됐죠? 너네 책도 그림이 저따위로 그려져 있냐? 직선 없이? A와 D 연결 없이? 곡선에다 색칠해놨어? 아이씨, 그림이 망했네. 아무튼 됐죠? 가보자. 961을 안 했어요. fx 위에 있는 그래프 그리고 역함수 위에 있는 그래프. 자, 두 그래프가 있어요. 뭐예요? 교점을 찾아보자. 자, 요거 사실 설명할 게 있어. 요거 말고 이 문제와 좀 무관한 설명을 하나 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은 역함수 때 사실은 내가 했었어야 되나? 안 했던 것 같은데. 자, fx와 그 인버스 역함수, 이거는 이 문제 설명이 아니라 유형 설명이라고 해야 될 것 같다. 그 녀석의 교점을 물어보는 질문이 있을 거야. 자,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f와 f 인버스가 만나는 점을 찾아보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하니? fx와 인버스를 구하지 않지? 어떻게 대체했지? y는 x를 대체를 해서 풀었어요. 자, 간다. 어떤 뭐 이차함수든 무슨 함수든 fx가 있다고 쳐보자. 그 녀석의 역함수를 구해주세요. 그러면은 뭐해? 그래프를 가지고 그려본다면 y는 x를 그린다, 그렇지? 그거에 대해서 대칭이동시킨 함수를 우리는 인버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길 거예요, 대충. 그래서 노란색과 빨간색이 만나는 점을 살펴보고 싶은데 요 세 점인데 어때? 파란색도 함께 만나네? 그래서 우리는 f와 f 인버스의 교점을 찾아보고 싶으면은 뭐 한다? y는 fx라는 함수와 y는 x가 만나는 교점을 찾아보면 돼. 그래서 요 위에 있는 거면은 루트 x 플러스 a 플러스 2랑 x가 만나는 점을 살펴보고 있는 거야. f와 f 인버스가 만나는 점이지만. 맞죠? 그러면 양변을 제곱하기 위해서 루트 풀기 위해서 2를 넘겨주고 제곱 바로 할게. 그럼 좌변은 x 플러스 a가 남았을 거고 우변 넘어가서 x 마이너스 2의 제곱일 거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그래서 x제곱엔 마이너스 5x 뭐야? 플러스 4 마이너스 a. 자, 그렇게 만나서 생기는 x값이 두 개가 나오겠지.
근데 y는 x가 함께 만나고 있단 말이에요. x과 y축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y는 x와 함께 만나고 있단 말이야. 요 점과 요 점 사이 거리가 루트 2라는 거는 여기가 알파 베타면은 이거 간격이 1입니다를 말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근각에서 관계를 풀어달라는 얘기였어. 이걸 알파 베타라고 하면은 지금 알파와 베타의 합은 5라고 나와 있고 뭐야 이거? 알파와 베타의 합은 5라고 나와 있는 거고 지금 보이니? 뒤에 유빈아? 보여? 그 다음에 알파와 베타의 합은 5라고 나와 있고 알파와 베타의 곱은 4-a로 나와 있는 거야. 그리고 문제의 조건에서 알파와 베타의 차가 1입니다를 준 거니까 곱셈공식의 변형 쓰면 되니까 그거는 생략해 답은. 알았죠? 오케이. 자, 근데 내가 유형 설명이라고 했죠. F와 F 인버스의 교점을 구하시오. 무조건 Y는 함께 만나는 점. 그래서 fx와 인버스를 구하지 않고 y는 x의 교점을 구한다. 맞을까 틀릴까? 틀립니다. 사실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유형 설명부터 할 거야 라고 했던 거거든. 일단 이 문제 답은 패스. 알았죠? 자, 뭐냐면 fx라는 함수가 있잖아. 지금은 증가하는 함수 꼴이기 때문에 그래. 만약에 fx의 형태가 지금 x의 개수 양수고 루트의 개수 양수니까 오른쪽 위로 가면서 증가하잖아. 그치? 그래서 y는 x도 함께 만나는 거야. 근데 만약에 fx가 무슨 함수라면 감소하고 있는 꼴의 함수였다면 물론 증가 함수가 바뀌면 안 된다. 그러면 역함수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는 건데 어쨌든 감소만 하는 함수라면 다르게 풀어야 됩니다. 왠지 좀 과장을 해서 보여줄게. 감소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자, 그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볼게요. 보이지? 대칭을 시켜줄 때 이 꺾은 부분 저쪽으로 넘겨봐. 요렇게 생길 거야. 둥근 부분 이쪽으로 넘겨봐. 요렇게 생기겠지. 만나는 교점을 봐봐. y는 x가 무조건 다 만나? 아니. 가운데 있는 하나는 y는 x와 만나지만 얘네들은 따로 놀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문제라면 교점을 구하시오였다면 어쩔 수 없이 f와 f 인버스의 교점을 직접 찾아야 할 겁니다. 자, fx와 f 인버스의 교점이랑 왜 x 안 써? 인버스의 교점이랑 y는 fx와 y는 x의 교점은 다르다. 그래서 얘를 물어보면 얘를 찾아야 되고 얘를 물어보면 얘를 찾아야 됩니다. 알았죠? 자,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낸다라는 얘기는 아니야. 이런 문제에서는 그냥 말로 하면서 있잖아. 어떻게 주냐면 f와 f 인버스의 교점에 대하여 문제에서 x좌표를 구해봤더니 0과 1과 3이더라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f를 아무리 쳐다봐도 fx는 감소함수야. 우리가 찾아봤더니. 뭐 예를 들어서 무리함수라면 이런 거겠지. 오케이? 이런 거겠지. 뭐 x 앞에 개수는 양수인데 루트 앞에 개수가 음수, 마이너스 붙어서 뭐 그런 거겠지. 알았음? 자, 그런 형태라면 당신들은 어떻게 푸냐면 있잖아. 뭐 과장하자면 저건데 fx가 이렇게 생겼고 y는 x가 이렇게 생겼고 f 인버스를 그려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생겼다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인데 그림 그리기 되게 빡세거든. 감소하면서 세 점에서 만나는 거야. V와 F 인버스. 그래서 그때는 과장을 하세요. 대충 이렇게 생겼겠거든. y는 x에 대해서 대신에 이렇게 생기겠거든. 근데 얘가 0이고 얘가 1이고 얘가 3인 거야. 그러면 있잖아. 자동으로 요 점과 요 점 둘은 y는 x 대칭에 있어. 왜냐면 요 두 개가 노란색, 빨간색 다 y는 x 대칭 시켰을 때 빨간색, 노란색이 되거든. 그래서 교점은 요 두 점은 y는 x 대칭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0이고 얘가 1이고 얘가 3인 거야. 그래서 무조건 0,3과 1,1과 3,0을 지납니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가운데 거는 y는 x, y 교점. 양 끝에 거는 0,3, 0,3, 뒤집은 y좌표 3, 0. 0,3, 3,0. 이렇게 교점이 생기는 거야. 요거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알았죠? 다시 한번 f와 f 인버스의 교점을 뭐 구하라는 문제는 웬만하면 증가 함수일 텐데
y는 f와 f 인버스의 교점을 제공을 하면서 뭔가 다른 질문을 하는 문제들에서는 f가 감소함수일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일단 f와 f 인버스의 교점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은 증가인지 감소인지를 먼저 살펴보세요. 증가한다면 y는 x도 무조건 다 맞나. 그래서 f와 f 인버스의 교점이지만 f와 y는 x와의 교점으로 해석해도 상관이 없다. 근데 fx가 만약에 감소라면은 f와 f 인버스의 교점과 f와 y는 x의 교점은 다른데 어쨌건 간에 fx는 뭘 지난다? 만약에 0, 1, 3으로 주면은 0,3, 1,1, 3,0을 지난다는 걸 이용하라는 문제예요. 실제로 많이 나오고요. 최근 수능에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거. 자주 나오는 얘기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알았음? 알았음? 자, 정리할 거 있는 사람들 정리. 요거는 개념 설명이겠죠. 어떻게 보면. 얘들아. 두 곡선이 주어져 있는데 둘 다 결국 무리함수지. 그지? 루트 안에 x에 대한 1차식, 1차식. k는 0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죠? 자, 일단 그래서 두 곡선이 도대체 어떤 곡선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자. 첫 번째 곡선. y는 마이너스 루트. k로 묶고 싶죠? x 플러스 2 플러스 4. 아, 시작점이 어디야? 어디까지 닿냐? 시작점이 어디야? 마이너스 2,4입니다. 마이너스 2,4를 기준으로 k에 의해서 모양이 달라질 겁니다. 두 번째, y는 루트 앞에는 아무것도 없음. 대신에 루트 안에 마이너스 k. 그렇게 묶어봤더니 x 마이너스. 부호 조심. 얘는 뭐야? 2, 마이너스 4를. 자, 둘이 이렇게 바라보니까 어때? 시작점 자체가 다르지 않냐? 쟤는 마이너스 2,4고 얘는 2, 마이너스 4고. 맞죠? 시작점이 다른 상태에서. 다시 한번 마이너스 2,4 하나는 2, 마이너스 4. 원점에 대하여 대칭관계 있네요. 점이, 시작점이. 그런데 여기서 잘 봐. 만약에 우리가 K가 양수인 그래프를 그려보자. 어디로? 오른쪽 아래로 가면 된다, 맞지? 어떻게? 마이너스 2,4를 기준으로 오른쪽 아래로 이런 식으로. 얘는 2, 마이너스를 기준으로 왼쪽 위로 가면 되네. 이렇게 그려집니다. 지금 그림이 좀 이상한가? 이런 식으로 가면 됩니다. 됐죠? 두 번째. 이번에는 K가 만약에 음수라면요. 찍. 어찌됐건 간에 마이너스 2,4라는 시작점은 달라지지 않고 2, 마이너스 4라는 시작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K가 음수야. 이번에 어때? 왼쪽 아래로 그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얘는 오른쪽 위로 그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림만 봐도 원점 대칭 맞죠? 기억은 참. 근데 원래는 어떻게 하는 거야? 두 식을 딱 놓고 봤을 때 y의 부호 바뀌어서 루트도 뒤에 것도 부호가 바뀌었네. y는 부호 반대. 뒤에 것 나머지는 다 그대로 둔 상태에서 x만 부호 바뀌었네. 원점 대칭 참. 이렇게 해도 돼. 식으로 줬어. 알았지? x, y 자리 어째 자리래. 부호를 어쨌든 둘 다 바꾼 거니까. 그 기억은 참입니다. 맞나요? 그 다음엔 니은. k가 음수면 한 점에서 만날 수가 있겠냐? 이렇게라도 돼야 뭔가 만날 가능성이라도 생기지. 이거는 서로 갈 길 가고 있는데 뭘 만나? k가 음수면 만나지 못합니다. 절대로. 니은 땡. 그 다음에 디귿. 두 곡선이 만약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한다면 뭐야?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지. 근데 여기서 최대를 물어볼 때와 최소를 물어볼 때는 난이도 차이가 확 날 겁니다. 아마. 물론 둘 중 하나는 못 물어보기는 해. 왜냐면은 요게 일단은 변화를 해야 되잖아. K가. 그치? K가 얼만지 이게 작은 건지 큰지는 좀 이따가 따질게. 얼만지 모르겠는데 쭉 변하다 보면 언젠가는 접하는 순간이 생길 거고 그는 한 점에서 만나고 그보다 살짝 커지기 시작하는 부분부터 두 점에서 만날 거니까 여기는 등호가 없겠지. 최대인지 최소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는 존재하네. 그러다가 쭉 계속 똑같이 변화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빨간색이 이 점을 벗어나 버리면 어때? 저 시작점 마이너스 2,4를 벗어나 버리면 어때? 무조건 또 안 만나는 상황이 생기겠지. 그지? 그러면 이쪽 끝에서 만나는 건 언제가 제일 끝이야? 요 상황. 요 상황이 제일 끝이겠네. 그게 K의 또 다른 최대 최소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오케이? 저게 최대겠지. 왜냐면 저쪽에는 등호가 붙었겠죠. 이쪽에는 등호가 안 붙었으니까.
그래서 파란색이겠지. 근데 그게 왜 최대인지 왜 최소인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만들어 보면 K의 값이 커질수록 어떻게 된다 그랬어? 이렇게 된다 그랬죠. 기억나죠? 무리함수. K의 값이 클수록 크기가 클수록 이렇게 된다고 했었잖아. 맞지? 그래서 K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어. 언제까지 커질 수 있니? 빨간색 함수가 얘입니다. 얘가 마이너스 2,4를 지나는 순간 또는 얘가 2,-4를 지나는 순간 둘 다 같은 값일 거야. 그걸로 최종 최대값을 찾아주는 거지. 어쨌든 계산해볼까요? 루트 4K 마이너스 4 어디까지 닫아? 그게 4 K는 얼마? 4 끝? 4가 아니냐? 8 16 그게 우리가 찾으려는 최대인 경우가 됩니다. 참 4번. 오케이? 끝. 여기까지. 알았죠? 루트 A의 제곱과 루트 안의 A 제곱은 둘이 똑같아 달라. 만약에 다르다면 너희 대답이 다르다면 어떻게 달라? 뭐 힌트는 안 되는 건데 실수의 범위인지 허수의 범위인지를 생각하면 좀 더 쉽기는 한데 실수도 허수는 상관없이 둘 다 성립하긴 합니다. 어쨌든 둘이 뭐가 달라? 실수의 범위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아니면 같아? 아니면 달라? 그것부터 먼저 물어봐야 되고. 결론 달라요. 왜요? 얘는 절대가 B고요. 얘는 그냥 A입니다. A가 만약에 음수라고 해도 얘는 그대로야. 오케이? 왜요? A가 음수라고 가정을 해보자.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 있고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 있으면 우리 복소수 단원에서 루트 음수 어떻게 하라 그랬어? 마이너스 붙여서 풀어낸다고 했었지. 합친다고 했었지. 그때 얘가 절대가 A가 됐어. A가 음수네. 마이너스 A로 끄집어낸다. 그러면 A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양음에 무관하게 루트를 전체에 제곱하면 그냥 A. 루트 안에 A 제곱이 있으면 A의 부호 때문에 절대값 A. 알았음? 자, 이 얘기를 갑자기 왜 가지고 왔냐면은 fx의 최대치수를 구하고 싶지만은 우리 이거 못 풀어. 루트 따로 저쪽 루트 따로 이쪽 루트 따로. 자,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기는 하다. 뭐냐면 이것만 가지고 함수 그려봐. 마이너스 1,0을 기준으로 오른쪽 위로 갑니다. 얘만 따로 그려봐. 1,0을 기준으로 왼쪽 위로 갑니다.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fx 함수. 함수는 항상 실수 범위이기 때문에 x 값의 범위를 찾아주면은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아야만 해요. 오케이? 1 넘어가도 안 되고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아져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만 볼 거야. 그때 이 안에 게 누가 봐도 여기 때가 제일 큰 거, 막 여기 때가 제일 작은 거. 그렇게 해서 더했을 때 만약에 이렇게 되는 게 확실하다면 아싸 0에서 0 넣어주면 답은 2. 이렇게 최대값, 최소값 찾을 수도 있기는 해. 근데 지금 명확하니? 확실하게 얘보다 얘가 크다고 가정 지을 수 있니? 논리적으로 조금만 생각하면 맞기는 맞아. 왜냐면 여기는 0이고 얘는 이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 둘이 더한 거랑 같아지려면 직선 말고는 방법이 없거든. 근데 직선보다 위로 볼록하잖아. 그럼 가운데 게 커. 막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이 문제가 원하는 거. 알았지? 그래서 어쨌든 만약에 이렇게 그래프로 푼다면은 따로따로 푼다면은 최대값은 x가 0에서 나올 거고 최소값은 x가 마이너스 1 또는 1에서 나올 겁니다. 대입하면 답 나온 거예요. 알았음? 자, 근데 그 풀이는 아니고 우리가 진짜 원하는 풀이는 뭐냐면은 fx가 최대 최소라는 그거 자체가 양수 더하기 양수이기 때문에 fx의 제곱 또한 최대이고 최소일 거야. f가 최대면 f 제곱도 최대겠지. 양수에서는. f가 최소면 f 제곱도 최소겠지. 그래서 fx라는 함수의 제곱을 구해볼 겁니다. 어떻게 나와요? 그때 루트를 제곱하니까 그냥 1만 x. 루트를 제곱하니까 1 플러스 x. 그리고 둘이 곱해주면 이 안에 1만 x 제곱. 근데 마이너스 x 플러스 x 사라지죠. 그럼 앞에 있는 놈은 그냥 상수일 뿐이야. 누가 최대 최소를 결정한다? 얘가 최대 최소를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x가 이렇게 생겨 있겠지. 맞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바라볼 거야. 이 녀석이 최대면은 전체도 최대. 이 녀석이 최소면 전체도 최소.
이 녀석의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은 0이잖아. 그러면 이 녀석 전체에 대한 최대값은 1을 넣었을 때 4. 이 최소값은 0을 넣었을 때 이거 전체의 최소값이 0이니까 0 넣었으면 2. 알았죠? 근데 우리는 f 제곱이었잖아. 우리가 찐으로 원하는 답은 f. 지금은 fx 제곱의 최대값 최소값 찾은 거고 f의 최대값은 2. 최소값은 루트 2. 답은 2루트 2가 될 거예요. 알았어? 우리는 f의 최대 최소를 찾고 싶었다. 근데 어떻게 한다? 제곱한다. 알았죠?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루트 1 마이너스 x와 루트 1 플러스 x의 함수값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기는 하다. 알았지?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그래프에서 마이너스를 자르고 1 잘라서 우리는 이 둘만 바라볼 건데 둘이 더한 녀석이 여기서는 여기 그냥 멈춰 있겠지. 여기서는 이놈의 2배인데 그게 이거보다 높은 건 확실하지. 왜? 직선이면은 2배점 딱 똑같을 거고. 그지? 이 값과 이 값이 똑같으니까. 근데 직선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요놈의 2배가 더 큰 거는 확실할 거야. 근데 그 사이가 불명확해. 알았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푸는 거는 그렇게 좋아하는 풀이는 아닐 겁니다. 이 문제. 알았지? 9, 7, 8 가본다. 오케이, 가본다. 자, 만약에 지어도 됨? 저기 이따가 집에 가면 961번 풀이 있지. 순서를 거꾸로 해놔서 잘못해가지고 이게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이거 풀이 하거든. 961번 풀이 쪽에 내가 뭔가 하나 설명하고 있는 게 있을 거야. 꼭 보세요. 알았죠? 그리고 지각했으니까 감상문 A4 2장 제출하세요. 알았죠? 자, 978번 갑시다. 만약에 루트 안에 절대값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무리하면 됩니다. 근데 절대값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저 녀석이 루트 절대값 속이 음수를 가져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원래라면은 절대값이 없었다면 1보다 큰 거가 범위겠지만 어때? 1보다 작은 부분도 봐도 된다. 맞지? 자, 가보자. 어딜 기준으로 합니까? 1,1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거는 맞습니다. 자, 1,1 여기다 치자. 자, 그러면 우리는 1보다 큰 범위만 볼 거야. 즉, 절대값이 필요 없는 부분. 아, 그냥 뭐네? 오른쪽 위로 가네. 찍. 근데 만약에 1보다 작은 범위였다. 절대값 속에 있는 게 음수란 얘기지. 그럼 뭐야? 마이너스 붙여야 되겠지. 어때? 똑같이 1,1인데 x 앞에 계수만 부호로 반대로 바꿔서 뭐 왼쪽으로 간다. 자, 노란 색깔 두 곡선을 다 합해서 y는 루트 x, 절대값 x-1에 플러스 1인 함수인 거지. 뭐 왼쪽만 보는 것도 아니고 오른쪽만 보는 것도 아니고 둘 다 바라보라. 알았죠? 근데 얘가 뭐 한데 이 직선과 서로 다른 세점에서 만났는데 이 직선이 뭐야? 미지수 k는 모르겠어. 그게 x에 붙었으니까 기울기는 모르겠어. 하지만 0,1을 지나는 직선인 거는 분명하잖아. 그러면 우리는 뭐 한다? k라는 기울기만 바꿔가면서 만나는 점이 변화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살펴보는 거지. k를 저기 음수 작은 것부터 출발합니다. 교점 몇 개예요? 1개요. k를 조금씩 키워가요. 여전히 1개예요. k가 음수인 곳에서는 여전히 계속해서 뭐 한 점에서밖에 어디까지 가니?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날 거예요. 맞죠? 근데 언제가 된다면 k가 만약에 0이 된다면 한 점에서 딱 만나겠죠. 근데 그거보다 살짝 벗어나면 어때? 두 점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세 점에서 만나지. 저 멀리 어딘가에서 만나보지. 왜? 직선은 일정하게 증가하고 무리함수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폭이 감소할 거니까 언젠가는 직선이 따라잡을 거야. 올라가는 속도가. 맞지? 됐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뭐다? 일단 기울기가 0인 거보다는 기울기가 커지면 되겠네. 우리가 원하는 기울기. 근데 그게 언제까지 커질 거야? 세 점을 유지하려면은 더 커지는데 여기에 딱 접하는 순간 그때가 2개고 그거 넘어가면 계속 하나겠지. 맞죠?
그래서 다시 한번 뭐다? 접하는 순간. 찾아주면은 우리의 답은 그 사이가 될 거야. 0이 되는 순간은 한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안 되니까 등호 안 붙일 거고, 접하는 순간도 두 점에서 만난 거라서 등호는 안 붙일 겁니다. 알았죠? 그렇게 K의 범위가 나오겠지. 그럼 우리는 뭐만 찾아주면 된다고? 접하는 거. 누구랑 누가 접하는데? 요 상황은 누구랑 접하는데? 오른쪽 거니까 루트 x-1 플러스 1과 누가 kx 플러스 1이 접하네. 삭삭 사라지면은 루트는 1 다항식. 그럼 뭐야? 제곱. x-1은 k제곱 x제곱. 그리고 k제곱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는 0. 그러면 여기서 뭐 하면 돼? 판별식 쓰면 돼. 1 마이너스 4k제곱. 얘가 0 되는 k 불마 루트 4분의 1이지. 2분의 1이겠네? 됐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거 뭐임? 당연히 양수니까 2분의 1이겠죠? 끝. 이게 K의 범위다. 다시 써줄까? 알았지? 끝. 직선과의 위치 관계에서 내가 이제 뭐 그래프로 풀어야 돼. 연립해서 판별식으로 가는 거는 오류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프로 가야 돼 라고 했어. 지금 그래프로 가긴 했지만 아무 고민 없이 바로 판별식 썼지. 왜? 그게 접하니까. 자,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했던 유리함수든 무리함수든, 특히 무리함수가 더 100%라서 더 그렇긴 한데, 어떤 유리함수 또는 무리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는 일단 그래프를 판단을 해.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었냐면 필요하다면 연립해서 판별식 써주세요라고 했어. 그 필요하다의 기준이 뭔지 알겠냐? 결국 항상 접하는 거잖아. 접하는 거는 오류를 범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둘 개 잘 나와요. 알았죠? 원하는 거 하나 잘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두 개 나왔잖아요. 그거 만약에 하나 등장하면 그거는 뭐냐면은 요거 얘기하는 거야. 밑에 게 발생했을 때 접선의 기울기. 그거 하나만 잘 빼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무조건 해설지를 보면 있잖아. 두 점에서 만나라고 하는데도 판별식 0이 될 거고, 한 점에서 만나라고 하는데도 판별식 0입니다. 될 겁니다. 왜? 접하는 순간 찾으려고. 그 경계값 찾으려고. 알았죠? 오케이? 그래서 범위는 그래프에서 찾아놓고. 자, 그러면 오늘 뭐가 끝났어요? 드디어 특강에서 다루는 공수2는 끝났습니다. 하나 남았지. 어떻게 보면 하나 남았지. 뭐 합성함수 그래프. 그 녀석과 함께 오늘 이제 싹 함수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 방식들 배우러 갈 겁니다. 알았죠? 뭐 필요하다면 합성함수 쪽 문제를 풀어줄 수도 있는데 아마 문제 풀 시간은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거의 설명마다 끝날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설명하는 거 잘 들어주세요. 알았죠? 이 뭐부터 할지 나도 좀 고민이다. 오늘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표현 방식들. 크게 보면 한 4가지 있습니다. 각각에 대한 심화 버전도 있습니다. 2개는. 그리고 나서 가우스 함수의 그래프 그려야 되고 절대값 함수의 그래프 그려야 되고 너희들은 이제 합성 함수의 그래프까지 해야 돼. 이걸 다 하려면은 이 순서를 어떻게 짜야 되는지 모르겠네. 사실 이 3개가 세트인데 얘가 껴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래도 합성 함수부터 할까? 자, 일단 화면은 끄고. 얍. 얍. 꺼져. 꺼져. 왜 안 꺼져? 야! 예. 말을 안 들어. 진짜 꺼. 좋아요. 가자. 지금 필요한데. 이때 가우스 할 때. 자, 하자. 몰라. 그냥 분필로 다 해. 일단 뭐부터 할 거냐면 합성부터 하자. 합성부터. 원래 그래도 책에 있는 거니까. 자, 합성함수 그래프. 내가 전에 얘기했죠. 합성함수 그래프 근데 있다 없다? 사실은 교육과제에서 사라졌다. 그래서 나중에 너네가 고3이 됐을 때
이 얘기를 아마 하게 될 거야. 이제 내가 책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합성함수의 그래프는 이제 안 푸는 풀이가 메인이 됐어. 안 쓰는 게. 오케이? 그래서 안 쓰는 게 메인이 돼가지고 옛날에 어떤 뭐 꺼졌다. 옛날에 어떤 그 수능 모의고사 문제 중에 뭐 합성함수 그래프를 이용한다는 문제가 있었어. 옛날에. 근데 그거를 이제 기출문제들이 꽤나 많이 다루고 있어요. 여전히. 근데 그놈의 메인 풀이가 이제는 바뀌어야 돼. 그때 당시 제공했던 건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풀 수 있다 하면서 푸는 게 정석적인 풀이었는데 이제는 합성함수 그래프를 메인으로 안 치다 보니까 다른 방식을 메인으로 바꿔야 되거든. 근데 그런 문제집이 딱 하나가 있었어. 교육과정에 맞춰서 바꿔가지고 합성함수 그래프를 안 쓰는 문제집. 근데 막 자이스토리고 마더텅이고 너희들이 알만한 뭐 대부분의 문제집들은 전부 다 그때 그 풀이 그냥 그대로 쓰고 있어.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알 수 있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다른 기출문제 다 갖다 버려라. 유일하게 그래도 교육과정에 바뀌고 했을 때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해설지를 만들어지는 문제집은 이게 유일하다라면서 서점에서는 안 파는 인터넷으로만 파는 어떤 모의고사 기출문제집이 하나 있었거든. 그거를 애들한테 추천을 해줬었어 한동안. 근데 이제는 그 문제집 자체도 뭐 기억도 잘 안 나고 이름이 좀 이상해가지고 어떤 사람 이름이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김민수 같이 되게 흔한 이름이라 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뭐 그런 문제집이 있었어요. 요즘은 그래서 어쨌든 메인풀이는 아니다. 그런데 그래서 내가 한동안 사실 서울에서 가르칠 때는 한동안 설명 안 했어. 합성함수 그래프를. 빠졌으니까. 근데 있잖아요. 이 세종시는요. 선생님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꾸 내. 자꾸 내 자꾸. 다른 거 뭐 두르고 도담고 뭐 할 거 없이 다 자꾸 내. 그래가지고 여기서 다시 설명을 하고 있거든. 이유를 나도 모르겠습니다. 합성함수 그래프는 나옵니다. 여기서는. 알았죠? 그래서 내신용으로라도 기억은 해야 된다. 근데 별거는 아니야. 별거를 내는 학교는 아른거밖에 없어. 나머지는 별건 아니야. 알았죠? 자, 가자. y는 fx 함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 쳐보자. 심플하게. 아마 너네 교재도 비슷하게 생겼을 거예요. 얘가 1이고 얘가 2입니다. 얘가 2라고 해볼게요. 자, 이런 fx가 있었어. 하나 더. y는 gx가 있습니다. y는 gx는 좀 심플하지 못하게 갈까? 이렇게 해보자. 그래도 다시 직선이다. 이렇게 생겼다. 그때 y는 fx라는 함수와 y는 gx라는 함수의 합성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그때 내가 먼저 1번 f 합성 g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내가 그려줄 테니 너희들은 g 합성 fx의 그래프를 너네가 직접 한번 그려보자. 알았지? 알았지? 자, 그때 보면은 막 난리는 아니야. g가 0부터 1까지가 1부터 2까지가 생긴거랑 다르잖아. 그래서 막 fx를 0부터 1까지 식으로 표현하고 1부터 2까지 식으로 표현하고 gx도 0부터 1까지 식으로 표현하고 1부터 2까지 식으로 표현한다.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볼 때만 또 0부터 1까지 그래프의 식을 또 구하고 1부터 2까지 식을 또 구하고 있고 해설지가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하고 하루 종일 풀어요. 그러다가 범위 한 3개, 4개 나눠져 있으면. 오케이? 그래서 절대로 그러지 말고 자, 순서대로 안에서부터 x만 먼저 바라봐. 근데 그거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 일단은 어디에 넣을 거니까. gx라는 함수에 일단은 넣을 거니까 g 안에서 함수의 모양이 바뀌는 x로 생각을 해보죠. x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1까지와 1부터 2까지에 따라 달라지죠. g가. 그치? 그래서 x를 먼저 0에서부터 1까지, 1에서부터 2까지를 바라볼 거야. 그때 g라는 함수는 어떻게 돼? y좌표가 2를 계속 유지하다가 끝에 갑자기 0으로 뚝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게 선형으로 떨어집니다. 곡선이 아니라 직선형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걸 가지고 뭘 바라보자? 이 변화를 f에다 넣어보자. f에 넣을 때 어때? 계속 2를 넣어주면 계속 얘는 0이 나오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선 어때? 2부터 0까지 뚝 떨어지는 놈을 f에 넣었어. 2부터 0까지 뚝 떨어진 놈을 넣으면은 이 그래프 생겨요. 끝. 그럼 합성함수 그래프 그린 거예요. 어떻게? 찍 보이니? 유빈아 보이니? 어떻게? 0부터 1까지 1부터 2까지 안에서
0부터 1까지 안에서는 이런 그래프를 그려주는 겁니다. 어떻게? 0, 1부터 2까지는 어떤 그래프를 그려주는 겁니다. 이 그래프를 그려주는 겁니다. 어떻게? 찍, 찍, 2 찍고 와. 어디서? 정 가운데 2분의 3에서. 끝! 이게 합산함수 그래프 그리기야. 개 쉽죠? 그려보세요. 자, 얘들아, 어떻게 한다? 자, 다시 한번 잘 봐. 어떻게 그린다? 일단은 x의 범위부터 쪼개야 돼. 그냥 막 가는 게 아니야. 그냥 처음부터 0부터 2까지 다 보는 게 아니라 일단은 제일 안쪽에 있는 x부터 다시 살펴보는 거야. 근데 그 x를 어떻게 쪼갤지는 누가 결정한다? 먼저 연산하는 함수 안에 있는 먼저 연산하는 함수가 어떻게 정의역이 생김에 따라 x의 범위가 나눠짐에 따라 어떻게 그래프가 변하는지를 살펴보는 거야. 여기서 만약에 이차함수 하나를 그렸다고 해서 아 이건 하나의 식으로 표현하니까 그냥 0부터 2까지 봐야지가 아니라 y좌표가 뭐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이걸 보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 x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쪼개야 되겠어? 일단 0부터 1까지 갈 때랑 1부터 2까지 갈 때가 다르게 생겼지. f 자체가. 그래서 0부터 1까지 1부터 2까지로 보는 거고 그때 f를 살펴보면은 f y좌표는 0부터 2까지 쭉 올라가고 2부터 0까지 쭉 순차적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때 너네는 g를 바라봐. 처음은 쉬워. 왜? 0부터 2까지 순차적으로 증가하니까 그냥 이렇게 생겼거든. 그럼 이렇게 그려주면 돼. 문제는 너희들이 고민하는 거는 항상 여기일 거야. 여기. 2에서 0으로 떨어진다. 결국은 근데 g 안에 바깥에 들어가는 함수 안에 있는 정의역 x 값이 2부터 0까지. 그래서 내 마우스는데 이게 뭐야 이게? 분필로 여기서 1로 가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뭐 0에서 출발해서 2 찍고 2를 유지하는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야. 다시 어떻게? 0에서 2를 찍고 2를 유지하는 그래프. 이 그래프를 0과 1 사이에 그려주면 되고 이 그래프를 1과 2 사이에 그려주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 합성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진다? 왜 이래 삐딱해? 어떻게 그려진다? 0, 1, 2 여기 안에서 이렇게 끝. 알았나요? 마법을 부린 게 아니에요. 이건 정가운데 2분의 3, 이건 정가운데 2분의 1. 이건 뭐 안 찍어도 돼. 알았지? 이게 G합성 F, 이게 F합성 G 그래프 그리는 방법. 됐나요? 어때요? 이해는 했죠? 해보면 됩니다. 알았나요? 자, 하나만 딱 연습하고 정하실까? 너네 책. 이거 아닌데? 그냥 UML랩에 있는 거 하나 가지고 와볼까? 이거 합성함수 그래프 없을 텐데 잘. 비슷하게 생긴 거 있네. 이것도 성격이 이상해. 아, 근데 너무 비슷하게 생겼다. 아. 자, 너네가 풀어봐. fx. 저 gx랑 똑같이 생겼어. 찍, 찍, 2, 1, 2. y는 gx. 1, 2. 2, 1. 자, 뭐 다 뿌려요. y는 f 합성 gx의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이거 책 문제입니다. 유형말렘이라는 교재. 자, 결국은 뭐다? 또 정의역 범위 나누기. 정의역의 범위를 나누는 기준은 누구를 가지고 막 나눈다? 아, 막 나누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눈다? 그 다음에 들어가는 함수 g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려고. 그러니까 g가 지금 어떻게 움직여? x가 0부터 1일 때까지 움직이는 거랑 x가 1부터 2까지 움직이는 게 다르지. 그래서 x는 0부터 1까지와 1부터 2까지로 쪼개야지. 그때 g는 1에서 0으로 떨어지고 0에서 2로 쭉 올라가고 y좌표 맞죠?
그거를 어디다가 F에다 때려 넣는 거잖아. 그럼 F 안에서 1부터 0까지 넣어. 그냥 2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맞죠? 상수함수 그릴 땐 일부러 그냥 수치 써주는 거다. 이게 0인지 1인지 인지에 따라 다르니까. 그리고 나서 0부터 2까지 갈 거야. 어때? 0부터 2까지 쭉 갈 거야. 어때? 그냥 이 그래프 그리면 돼. 오케이? 뚝뚝. 그러면은 그래프 완성. 0부터 1까지, 1부터 2까지 요 그래프 그리면 돼. 누구를 좀 더 찍 가서 뚝. 오케이? 여기서 쪼개진 거지, 여기서. 여기는 정중앙. 어디? 2분의 3. 그래서 이게 유형말렙의 책 문제가 뭐냐면 넓이 구하시고요. 사다리꼴. 오케이? 그래프 정확하게 그려야만 그릴 수 있겠지. 구할 수 있겠지. 뭐 그런 식으로 연습을 시키는 문제가 간혹 한두 개씩 있기는 합니다. 문제집들마다 적게는 한두 개에서 많게는 한 4개 정도까지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알겠죠? 지금 내가 풍산자를 꺼내놓은 게 없어가지고 풍산자는 또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비슷할 겁니다. 그래프 그리시오는. 알았지? 잠깐 쉬었다 합시다. 오잉? 오잉. 자, 이번에는 합성함수 넘어서 이제 그거부터 가봅시다. 절대값 그리고 가우스.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함수의 또는 식의 그래프, 그 다음에 가우스 함수의 그래프 두 개 볼 건데 절대값은 등장합니다. 가우스는 사실은 교육과정에 없어요.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식의 그래프. 자, 일단 식이라고 하는 이유는 함수가 아닌 게 껴있어서 그래. 자, 일단은 이것을 설명을 할 건데 요거는 결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외워서 갈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외운다고 한들 내일부터 써먹는 건 아니겠지. 까먹는 순간이 분명 올 겁니다. 그때 외워두세요. 알았죠? 나야 이제 뭐 여러 번 썼으니까 당연히 외워졌지만 이거는 한 방에 외우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은. 그때 만들어가는 거를 이제 설명을 하긴 할 건데 만들어가면 너무 늦어. 그래서 사실은 외우는 게 맞기는 해요. 그래서 잘 필기해놓고 꼭 외워주세요. 알았죠? 자, 뭐냐면 총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녀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뭐 fx의 전체 절대값 씌우는 거. 요걸 먼저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y는 fx의 그 x들의 절대값.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를 얘기를 하냐면은 y는 막 x 3승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이 있다 치자. 모든 x들마다 다 절대값이 씌워져요.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죠? 물론 이걸 보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y는 fx라 함수를 역시 기준으로 갈 건데 이번에는 y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는 겁니다. 절대값 y는 어쩌고저쩌고.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은 세 번째, 네 번째를 사실은 합친 거. 절대값 y는 f 절대값 x. 요거까지. 자, 그런데 내가 만들어갈 수 있다 그랬지. 너희들이 결국은 fx의 그래프를 그리든 뭘 하든 문제를 풀든 뭐 대입을 하든 일단 너희들은 절대값이 있으면 절대값 기호를 풀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뭔가 더 센 뺄셈부터 시작해서 그지. 뭐 그래프를 그리든 뭘 하든 하지. 그럼 절대값을 풀려면 방법은 뭐야? 절대값 속에 있는 녀석이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요 녀석은 원래는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fx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식을, 함수를 다시 표현을 했을 때 y는 절대값 fx고 얘는 y는 절대값 fx. 그거 풀면 뭐야? 마이너스 fx가 되는 거야. 알았음? 그때 밑에 그래프를 그릴 건데 예시를 보자. 자, y는 fx라는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 내 그래프 다 이 예시를 가지고 갈 거다. 그때 우리는 fx가 양수인 부분, 요 부분에서는 y는 fx. 그냥 그 함수를 그대로 따라가세요. 이렇게. 근데 fx가 음수인 곳은 y는 마이너스 fx. y의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x축 대칭 이동을 시켜서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너네가 알고 있는 전체 절대값은 일단 fx를 그린 다음 접어 올린다라고 알고 있는 게 이거지. 오케이.
그러면 두 번째 것도 갈 거야. 이번엔 절대값 풀고 싶어. 그러는데 절대값 속에 x가 들어갔으니까 얘는 x를 기준으로 양수와 x를 기준으로 음수로 나눕니다. 그래서 x가 양수일 때는 y는 fx. x가 음수일 때는 y는 절대값 풀면은 f 안에서 마이너스 x. 아까랑 좀 다르죠? 밑에 게. 그래서 똑같은 예시를 가지고 가볼게. 어떤 예시? fx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근데 우리는 이번에는 어디로 쪼갠다? x가 양수인 곳은 그대로 갈 거야. y축의 오른쪽은 그대로 가는 거야. 그런데 y축의 왼쪽은 어떤 함수를 그려볼래? y는 fx 함수가 x가 부호바뀌었으니 y축 대칭 이동시킨 함수. 그러니까 요렇게 생겨 있는 게 y는 f-x잖아. 왼쪽 부분은 이 함수를 따라가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서는 결론은 다시 한번 외우라고 알려줄 겁니다. 자, 세 번째. 이번에는 y가 양수, y가 음수로 나뉘겠지. 그때 얘는 y는 fx고 얘는 마이너스 y는 fx야. 근데 사실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주면 사실 얘는 얘랑 똑같은 거야. y 부호 바꾼 거. x 대칭이겠지. 자, 근데 그럼 선생님 똑같은 거 아니야? 왜? y가 양수란 게 결국 fx가 양수인 거고 y가 음수란 게 결국 fx 음수인 거잖아. 그럼 첫 번째, 세 번째 그림은 똑같을까? 다릅니다. 잘 봐요. y는 fx를 볼 때 이번에는 y가 양수니까 x축의 위를 보겠다는 얘기야. x축의 위에서는 fx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근데 x축의 아래쪽에서는 y는 fx를 y부호 바꾸기. x축 대칭 이동시킨 이 함수를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y축의 아래쪽을 따라가는 거니까 이렇게 생기는 거지. 그래서 이게 함수가 아니라서 식의 그래프라고 하는 거야. 첫 번째, 세 번째 거 구분을 해야 된다. 알았지? 자, 여기서 잠깐 스톱하고 외우는 걸 알려줄게요. 두 번째, 세 번째의 공통점은 y라는 문자만, x라는 문자들만 다 절대값을 씌운 거야. 그때는 어떻게 그리냐면 fx를 온전하게 다 그리는 게 아니라 일단은 우리는 양수를 기준으로 x가 양수, 절대값 속이니까 x가 양수, 즉 y축의 오른쪽에서는 fx를 그려준 다음에 그 그린 놈과 동일한 놈을 옆으로 넘겨준다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어디? 여기만 그린 다음에 y는 fx에서 여기만 그린 다음에 그 그림을 그대로 y축 대칭을 시켜주는 거야. 쟤는 일단은 양수, y가 양수, x축의 위를 그려요. 그 다음에 그 그려준 놈을 그대로 대칭 이동시켜준 거야. 뭐에 대해서? y 절대값 x, y의 부호반대, x축 대칭 이동시켜주는 거야. 근데 우변을 전체 절대값 씌운 거는 뭐다? 온전한 y는 fx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은 접어 올리는 걸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다시 한번. 얘는 뭐다? y는 fx를 그린 후 x축을 기준으로 접어 올린다. 자, 얘는 뭐라고? x가 양수,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의 y는 fx를 그린 후 조금 다르지? 그걸 가지고 뭐 한다? 그 곡선을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킨다. 그 다음에 얘는 뭐다?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 y는 fx를 그린 후 그 곡선을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킨다. 알았음? 요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외워달라는 얘기예요. 언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조만간 이제 너네가 시험 대비하고 뭐하고 할 때 절대값 그래프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 그때 외워두세요. 지금 잘 필기해뒀다가. 알았지? 정규반 같은 경우에 나랑 이제 2학기 시험 대비하면서 이 녀석 볼까? 글쎄, 학교에서 절대값을 그렇게 깊이 있게 안 다룹니다. 1학년 때. 2학년 때부터 사실 많이 나오기는 해. 그래서 이번 기말고사, 중간고사 대비하면서 못 볼 수도 있어요. 기말이 있겠지? 암수니까. 기말고사 대비하면서 아마 못 볼 수도 있어. 그럼 지금 이 필기는 두 번 다시 안 볼 수도 있습니다. 그 2학년 때 갑자기 이거 배웠지?
라고 할 거야 내가. 그때는 쓸 줄 알아야 돼. 알았어? 알았어? 근데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로 고등학생이 돼도 저 첫 번째 게 제일 많이 나와.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걸 설명하러 갈 건데 얘도 양음 부호 나누기야. 근데 x도 절대값이고 y도 절대값이지. 그럼 x도 양음 나누되고 y도 양음 나누니까 범위가 총 몇 개로 나누어지겠어? 네 개로 나누어집니다. x가 0보다 크다 때 y가 0보다 크다 때. 두 번째, x는 음수인데 y는 0보다 크다 때. 세 번째, 둘 다 음수일 때. 네 번째, x가 양수인데 y가 음수일 때. 오케이? 각각의 함수를 완성해보자. 얘는 뭐야? y는 fx. 그런데 얘는 뭐야? x가 음수네. 아, x 절대값 풀 때는 마이너스 x. 얘는 둘 다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y, f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얘는 y만 음수네. 마이너스 y는 fx. 알았죠? 근데 얘들아, 결국 이 네 번째 유형은 두 번째, 세 번째를 짬뽕시킨 거잖아. 그래서 결국은 뭐다? 전체를 그리는 게 아니라 해당 부분의 그래프만 그린 다음에 대칭이동, 대칭이동. 그럼 얘는 무슨 대칭이동? y축. 얘는 무슨 대칭이동? 원점. 얘는 무슨 대칭이동? x축. 오케이? 근데 어느 부분을 볼 거야? 자, 간다. y는 fx 중에서 우리는 어디만 볼 거야? 1사분면만 볼 거야. 그러면 2사분면으로는 y축 대칭시켜주세요. 그리는 놈을. 3사분면으로는 원점 대칭 이동 시켜주세요. 그린 놈을. 4사분면으로는 x축 대칭 시켜주세요. 그린 놈을. 끝. 그래서 이거 하나를 가지고 대칭 이동 시켜주고 대칭 이동 시켜주고 대칭 이동 시켜주는 거예요. 알았니?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어때요? 할 수 있겠나요? 끝. 그래서 이제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어느 유형으로 제일 많이 나오냐면은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는 2 이런 거 나올 거야. 그럼 어떻게 그려? 직선이야. 1사분면만 그려. 그리고 대칭이동, 대칭이동, 대칭이동 하면 마름모. 상식이 그래프, 막 마름모의 그래프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나중에.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절대값 x 더하기 2 절대값 y는 2. 이런 뭐야? 1사분면을 그릴 건데 그때 x에 2 넣으면 y가 0이지. x에 0 넣으면 y는 1이지. 이 그래프를 가지고 마름모 그리는 거야. 그래서 상식이 그래프라고도 해요. 마름모의 그래프. 알았음? 뭐 이런 식입니다. 대충 어떻게 나오는지 알겠지? 다시 한번 네 번째 예시는 뭐 이렇게도 나올 수는 있는데 거의 10중 8구 다 마름모야. 알았지? 알았지? 이런 식으로 y도 절대값, x도 절대값, y도 절대값, x도 절대값. 알았음? 끝. 여기까지. 그러면 절대값 그래프 끝입니다. 자, 오늘은 말 그대로 보여주는 거. 함수에서 나오는 좀 심화 유형들. 교과서에 잘 수록되지 않은 녀석들. 어느 단원에서 어느 유형에서 꼭 설명하세요가 정해져 있지 않은데 나중에 물어볼 가능성이 있는 것들. 그걸 다루는 거라서 거의 보여주는 소개식으로만 넘어갑니다. UML랩이 없어. 풍선제도 없고. 마플에 뭐 한두 개 나올라나? 오케이? 마플에는 다루긴 하지. 뭐 요 정도는 다루지. 근데 요 두 개는 거의 보기 힘듭니다. 알았죠? 마플 시너지는 아마 근데 하게 될 거고. 맞다. 내 정규반 친구들은 저거 이제 계약하고 교재가 마플 시너지거든요. 그래서 마플 시너지 공수 2. 뭐 미리 구매할 사람들은 그냥 시간 여유 있을 때 미리 구매해 놓으세요. 알았죠? 자, 지워도 되나? 얼른 써. 지금 정리하는 사람들은 얼른 써. 이번에는 가우스는 함수입니다. 가우스 함수. 가우스 함수의 그래프인데 일단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먼저 가우스를 처리하는 당신들에게 기본적인 상식이 돼야 되는 녀석 먼저 좀 보여주고 갈게. 가우스의 정의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사실 외우는 애들도 있지만은 못 외우는 애들도 많아. 못 외워도 돼. 어차피 가우스 기호는 교육과정에 없거든. 그냥 가우스 함수의 그래프라고 할 거야. 그래서 항상 문제마다 가우스를 설명해.
가우스 x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이다. 뭐 이렇게 항상 붙여줘. 어쨌든 근데 가우스는 뭐다? 정수가 나온다. x보다 크지 않은.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면 x가 그 정수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 정수보다 작으면 등호고 항상 가우스 x는 n입니다. 너네가 예를 들어서 1.2 넣으면 뭐 나와? 1 나오는 거 알잖아. 1.3 넣어도 뭐 나와? 1 나오는 거 말고 쭉쭉쭉 1.9 넣어도 1 나오는 거 알잖아. 가우스 안에 1.9758 나와 넣어도 1 나오는 거 알잖아. 근데 가우스 2.0이 딱 들어간 순간 얘는 2고 가우스 1이 들어가는 순간 1이잖아. 그러니까 1이 나오는 예시를 보면은 1부터 시작해서 쭉 커져서 1, 2가 되기 직전까지 2가 들어가면 2가 나오거든. 이런 거야. 그래서 가우스를 처리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상식이 일단 첫 번째 저겁니다. 가우스의 결과 정수 어떤 n이 나오고 싶어? 그러면은 항상 그 n과 그 다음 정수 n 플러스 1 사이에 부등호 관계 그리고 등호 관계가 이렇다. 이거 상식. 그리고 하나 더. 가우스와 절대값에서 좀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우스는요. x에다가 어떤 자연수를 더했을 때 그 자연수 n은 뽑아내도 됩니다. 근데 절대값에서는 플러스 n이 있을 때 그 플러스 n을 함부로 뽑아내시면 안 돼요. 가우스에서는 자연수 곱하기 x에서 n을 뽑아내면 안 되는데 절대값에서는 자연수 x를 곱했을 때는 내 맘대로 뽑아내줘도 됩니다. 둘이 헷갈리지 마라. 알았지? 요거 되게 헷갈리거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상식이야. 이걸 n을 곱함으로써 자연 정수로 바뀔 수도 있잖아. 그럼 뽑아내면 안 되지. 그 범위가 바뀌어버릴 수 있거든. 뽑아내면 안 돼. 근데 절대값은 n을 곱한다고 해서 부호가 바뀌진 않거든. 자연수로 보세요. 정수가 아니고. 그래서 뽑아내도 돼. 얘는 n을 더한다고 해서 갑자기 범위가 갑자기 정수를 더했는데 정수가 아닌 수가 정수가 되진 않아. 상관이 없는데 얘는 n을 더함으로써 부호가 바뀌어버릴 수 있잖아. 함부로 n 뽑아내면 안 돼. 뭐 이런 겁니다. 알았죠? 그 다음. 그래서 어쩌라고? 가우스 그래프. 자, 저걸 참고해서 가장 기본적인 가우스. y는 가우스 x의 그래프를 그려주면은 가장 기본은 뭐다? 범위 나누기야. 범위 나누기야. 0과 1 사이에 가우스 속에 있는 놈 x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은 0 나오지. 0. 몇 넣으면 0 나오잖아. 근데 0에는 등호가 붙고 1에는 등호가 안 붙습니다. 1과 2 사이의 수가 들어가면 다 1 나옵니다. 근데 1을 넣어주면 1 나오고 2를 넣어주면 2 나오니까 이거는 빼야 돼. 그리고 2부터 3까지는 2 넣어주면 2가 나오고 2점 몇 넣어도 2 나오는데 3 넣어주면 딴 거 나오니까 이렇게. 그래서 뭐라고도 부르냐면 계단형 그래프 뭐 이딴 식으로도 얘기해요. 그래서 결국은 뭐다? 0부터 1까지 1부터 2까지 2부터 3까지 범위 다 나눠서 푸세요가 일단 기본적인 가우스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야. 근데 이거 불편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는 문제도 있기는 해. 어떻게? 예를 들어서 x 빼기 가우스 x면은 돌아버리지. 어쩔 수 없어요. 뭐예요? 0부터 1까지 저 곡선 그려봐. 함수 그려봐. 그럼 뭐야? 0부터 1 사이에서는 가우스는 무조건 0이야. y는 x 그리면 돼. 대신에 등호 붙고 등호 안 붙고. 자, 1과 2 사이가 되면요. 가우스 x는 1이야. y는 x-1 그리면 돼. 이렇게 된 거 따라 1부터 2까지만 그리면 돼. 2부터 3 사이면 y는 x-2야. 이걸 그리면 돼. 요 안에서만. 이런 식으로 범위 나누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약간 공장 모양이죠. 그런데 모든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야 되느냐? 그거는 아니야. 자, y는 가우스 fx의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전체 가우스. 전체 가우스는 일단 y는 fx를 그려. 알았죠? 그 다음에 가우스 속에 있는 게 정수와 다음 정수, 정수와 다음 정수, 또 정수와 다음 정수. 근데 가우스 속에 fx가 들어갔잖아. fx의 그 y좌표가 정수가 되는 곳, 정수가 되는 곳, 정수가 되는 곳, 정수가 되는 곳을 그린 다음 정수가 들어가면 가우스는 자기 자신입니다.
이 점선에 정수라는 y좌표에 걸린 놈들은 그 자리에 가만히 냅둬. 그 사이에 있는 놈들만 다 내려주면 되는 거야. 찍찍 여기, 찍찍 여기, 찍찍 여기. 그걸 생각하면은 y는 가우스 x 다시 그려보자. y는 x 그냥 그리면 돼. 그런데 0이 되고 1이 되고 2가 되고 3이 되고 마이너스 1이 되는 곳에서 가우스를 씌우면 그곳은 다 멈춰 있고 그 사이 있는 놈은 다 내려주는 거야. 그럼 저 그래프 생기잖아. 오케이? 이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막 가우스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x 마이너스 3 이딴 거 물어볼 수도 있겠지. y는. 그럼 일단 이 함수 그리라고. 만나는 곳이 일산 마이너스 3과 1에서 만나잖아. 그럼 너희들은 y좌표 막 정서된 거 다 찾아. 그럼 그곳에서만 멈춰 있고 나머지는 다 내려주면 막 이런 식으로 막 바퀴벌레 다리 마냥 막 이렇게 생겨요. 알았죠?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거야 나중에. 알았지? 끝. 가우스 끝. 이게 다예요. 쫄지 말라고. 이거 가우스 기호를 안 썼냐? 쫄지 말라고. 흰색은 fx, 가우스. 노란색은 가우스. 알았죠? 겁먹지 마세요. 가우스. 진짜 쉬워요. 알고 보면 쉬워요. 너희가 자주 못 만나니까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돼도 익숙해지지 않을 뿐이지 알고 보면 가우스 되게 쉬워. 알았지? 가우스 겁먹지 마라. 그리고 요즘은 가우스 자체를 뭐 한다? 그렇게 막 예전처럼 우리 때처럼 막 상식으로 알려주는 학원들도 잘 없어. 왜? 안 나오니까 잘. 가끔 나올 때를 위해서 나는 설명을 하는 것 뿐이지 잘 안 나옵니다. 알았죠? 그럼 이제 마지막 거 하나 남았어요. 함수에 대한 다양한 표현. 이거는 됐다 중요. 무조건 외워요. 윤채는 했던 거다. 됐다 중요. 별표 한 5개. 오케이? 필기하고 있죠? 저거 필기부터 마무리해 주세요. 자, 가자. 함수에 대한 다양한 표현. 자, 함수에 대해서 일단 표현 방식, 명칭부터 먼저 얘기를 해주면은 일단은 우함수라는 명칭이 있고 기함수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왜 노란색 쓰냐? 우함수, 기함수가 있어. 자, 요 명칭은 몰라도 돼. 우함수라는 명칭 한자로 만들어가지고 좀 이상한데 어쨌든 한자로 만든 명칭들을 사라지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 함수 잘 안 씁니다. 이런 명칭 잘 안 씁니다. 근데 웃긴 거는 함수도 한자야. 그러니까 함수는 왜 없어지지 않는지 몰라. 어쨌든 우함수, 기함수라는 명칭은 몰라도 돼. 요즘은 학교 선생님들은 우함수 대신 짝함수라는 명칭을 더 많이 쓰시고요. 기함수라는 명칭 대신에 홀함수라는 명칭을 더 많이 써요. 홀수, 짝수 할 때 그 짝홀. 여기가 짝함수, 홀함수. 그것도 쓸 사람들 써놓고 짝함수, 홀함수. EBS에서 그 명칭을 진짜 많이 써. 학교 선생님들도 많이 쓰시고. 자, 그 우함수, 기함수, 짝함수, 홀함수 그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무엇? 특징. Y축에 대하여 대칭입니다. 원점에 대하여 대칭입니다. X축에 대해서 대칭꼴은 함수가 아니라서 그런 거는 명칭은 없고 원점에 대하여 대칭꼴, Y축에 대하여 대칭꼴. 그러니까 이참수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알았죠? 대칭이동 시켜도 접히는 거. 오케이? 자기 자신과 일치하는 거. 뭐 그런 건데 요거는 나중에 헷갈릴 수 있겠지. 물론 우함수라는 명칭은 몰라도 되지만 기함수라는 명칭은 몰라도 되지만 내가 수업을 할 때는 우함수, 기함수라는 명칭 계속 쓸 거거든. 학교에서도 쓸 수도 있고. 그걸 위해서 외우자. 우와. 자, 수업합니다. 자, 우함수는 그래서 식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면 이거 표정 이상히 짓지 마. 표정이래. 식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fx와 f-x가 같다. 그러니까 0을 기준으로 x일 때랑 마이너스 x일 때가 y좌표가 똑같은 거야. 언제? x가 달라져도 항상. x 값이 달라져도 항상 같은 값이 나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지.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게. 알았죠? 그 식을 만날 거다 너네는. y축 대칭이라는 말도 줄 수도 있지만
우함수란 명칭은 안 주고 너희들이 실제로 문제에서 만난 거는 이 식일 거야. 그걸 보고 y축 대칭이네 읽어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알았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차함수에서 나왔다면 이 만났었지? 이차함수에서 나온다면 대칭축이 x는 0이네 1차는 없네 뭐 이런 걸로 찾아가는 거지. 알았죠? 이차함수에서 했던 표현입니다. 사실 이차함수에서 이거 했어. 그 다음에 기함수는 x일 때랑 마이너스 x일 때가 같기는 한데 부호가 반대야. x일 때랑 마이너스 x일 때 크기는 같은데 부호는 반대라고. 언제? x가 바뀌어도 항상. 그래서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알았죠? 원점에 대해서 대칭. 그리고 원점 대칭인 함수는 항상 원점을 지난다. 끊어지지 않는 함수라. 알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냐면은 대칭인 함수. 저런 대칭. 근데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f a-x f a 플러스 x. 읽어보자. 뭔 말이야? a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x, a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x 갔을 때 y좌표가 똑같은 거야. x가 바뀌어도 항상 똑같은 거야. 오케이? 그래서 뭐다? x는 a라는 이렇게 생긴 직선에 대하여 대칭인 겁니다. 알았죠? 그 다음 주기함수. 여기서 말하는 주기는 대수를 배운 윤채는 잘 알겠지만은 반복을 나타내는 거야. 그 주기의 정확한 명칭 대수에서 나왔었죠. 주기의 정의.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 지금 당장은 주기라는 거는 물어보지 않을 거고 얘기하지 않을 거니까 그냥 반복된다. 반복되는 단위가 주기다 라고만 해석을 하자. 그러면 어떻게 식을 주로 표현을 하냐면은 fx랑 fx 플러스 a가 똑같다. 얘는 0, 얘는 a를 기준으로 똑같이 x만큼 또는 여기는 x, 얘는 그거보다 a만큼 클 때 y좌표가 똑같다. 근데 그게 x가 바뀌더라도 항상 똑같은 거야. a마다 반복되는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게 말하고 싶은 게 뭐다? a마다 반복된다가 맞는 말이다. 지금은 주기가 a라고 해요. 대수를 배워보면 알 거다. 주기 a 아닙니다. 맞죠? 그냥 반복되는 단위가 a인 거지 주기가 a인 거는 아니야. 그건 대수에서 바꾸고 지금은 그냥 a마다 반복된다는 뜻으로 주기가 a라고 읽을게요. 알았죠?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좀 독특한 표현들이 추가가 됩니다. 딱 하나만 하자. 지금은 1학년이니까. fa-x랑 fa 플러스 x랑 똑같으면 뭐다? x는 a에 대한 대칭입니다. 그런데 앞에 마이너스 붙이면 요거랑 똑같아. A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x만큼 갔을 때랑 오른쪽 x만큼 갔을 때 함수값이 부호가 반대다. 여기 A가 있고 여기 Y축, X축이 있으면 A를 기준으로 이렇게 됐을 때 Y좌표가 부호가 반대다. 언제? 모든 X들에 대해서 항상. A, 0이라는 점에 대하여 대칭이네. 이런 의미가 생겨요. 만들어갈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지금 여러 가지를 원래는 더 알려줘야 돼. 한 서너 가지 더 있어. 여기서도 한 두어 가지 더 있는데 그걸 다 알려준다고 해서 진짜 문제 나오는 모든 경우를 다 설명한 걸까? 아니, 또 바꿀 수 있어. 알았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내가 뭐 외우라는 뜻으로 약간 좀 정리를 해줬지만은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계속 얘기해 주는 게 왜를 설명할 때 x일 때와 마이너스 x일 때 y좌표가 똑같아.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치? 그래서 y축 대칭인 거야 라고 읽어가는 것처럼 너희들 읽으라고. 얘도 마찬가지. x일 때랑 마이너스 x일 때 여기 x축이 있다면 y좌표와 부호가 반대인 거야. x가 바뀌더라도 항상 부호 바뀌니까 어디? 원점 대칭이 되는 거지. 그렇게 읽어주는 사람들은 어떤 걸 가져다 줘도 읽을 수 있어요. 외우려고만 하지 말고 왜 그게 x는 a의 대칭인지, 왜 주기가 a마다 반복되는지 그들 생각하면서 읽어봐.
나중에 너네가 막 만날 거야. 어떤 거. 이거는 아마 윤채도 내가 이 심화 버전 다 설명했지. 너네가. 그지? 근데 거기서 설명 안 한 게 또 있어. 주기함수에서 이런 것도 나와요. 이런 것도 나와. 이런 건 어떤 건데? 세상 처음 볼걸? 거꾸로 설명. 자, 얼마마다 반복됩니다. 3이 없다면 2마다 반복됩니다. 2마다 똑같은 그래프를 반복시키는 거야. 0, 2, 2, 2, 4, 2, 4, 6, 2. 근데 이거는 뭐야? 전 구간, 다음 구간. 이전 구간, 다음 구간. 다음 구간을 만들 때 전의 구간에서보다 3만큼 키워주세요. 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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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큼씩 계속 올라가는 거야.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고. 5만 개 나와요. 그래서 읽어줘야 돼. 언제? 수투에서 진짜 많이 나와. 수원도 많이 나오는데 수원은 약간 외우는 느낌? 자주 나오는 표현들이 나온다면은 수투는 이제 진짜 만들어 나가거든. 알았음? 오케이? 뭐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이제 발전을 할 거니까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정도까지만 나온다, 이런 게 있다 정도로 하고, 근데 우리 조만간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은 저 녀석에 대한 표현을 만나게 될 거야. 특히 대수 같은 거 넘어가면. 그때는 각각에서 좀 더 어려운 버전들, 대칭함수, 주기함수에서 좀 더 어려운 버전들을 한 번 더 설명을 해줄게요. 지금은 기본만 기억해라. 딱 요 4가지 또는 요거까지 포함해서 5가지. 알았죠? 오늘 해주려고 했던 건 이게 다예요. 끝. 오늘은 뭐 당연히 숙제는 없고 문제도 없고.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그냥 외워두기, 암기해두기, 정리해두기. 알았지? 자, 여기까지 방학 동안 고생들 했고요. 고생은 내가 한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고생들 했고요. 이제 개학하고 나면은 지금보다는 좀 더 천천히, 마플 시너지 양이 워낙 많기도 하고 태연이는 잘 가고, 다음 방학이나 다다음 방학 때 다시 보자. 뭐 볼 수 있다면. 아무튼 계약하고 나면은 이제 그걸로 넘어가니까, 마플 시너지로 넘어가니까 미리 아까 구매하라고 했는데 양이 너무 많아. 지금 풍선자지. 풍선자에 비하면 양이 거의 2배가 넘죠. 모의고사 문제도 많고. 그래서 좀 난이도가 높아질 거고 양도 많아서 좀 천천히 가는 식으로 갈 건데 뭐 너무 여유를 부리진 못할 거야. 그래도 너네 학교 시험 전에는 끝내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 정규 수업 같은 경우에 정규 수업 때 다시 얘기해야 되지만 다음 주까지 아마 수업이 이어질 거야. 우리가 집합 아직 이제 집합 막 시작했지. 그래서 집합의 연산 끝냈나? 집합 연산을 했구나. 집합의 연산에서 뒷부분 조금 남아있는 거, 뭐 명제, 절대분식 하면 아마 다음 주, 빠르면 다음 주 화. 아니면은 다음 주 토요일 날. 근데 학원 방학이지. 15일, 그지? 그럼 그 다음 주 화 정도에서 끝내가, 진짜 늦어지면. 웬만하면 다음 주 화요일 날 끝내려고 하는데 모르겠다. 해봐야 알지. 아무튼 알겠죠? 그렇게 해서 뭐 이제 그 이후에 계약 시간표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았죠? 잘 가요.